이번 불장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넘기고 신고점 갱신하면서 시원시원하게 갔는데 알트코인들은 어땠나요? 다들 아시다시피 개 작살 났죠. 어떤 VC가 투자했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건 어떤 토코노믹스를 가지고 있건 상관없었어요. 그냥 대부분 다 박살 났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상승 사이클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번에 알트코인에 크게 물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비트코인도 갔으니까 알트코인도 가겠지. 비트코인이 이만큼 올랐으니 알트는 얼마나 가겠어. 이번에 저점 매수해서 인생 바꿔보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서 매수하고 홀딩하신 분들은 현재 물려서 큰 손실을 보시고 있으실 겁니다. 개중에서 오르더라도 많이 올라도 10배가량 오른 시점에 한 번에 덤핑하면서 지옥 보내는 장악형 하락 패턴,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왜 이번 시장에서는 비트코인 오르면 알트코인도 같이 오르던 이전 패턴과 다르게 알트코인은 계속 떨어질까요? 물론 아직 개미 털기가 안 끝난 이유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코인 시장의 규칙이 바뀐 것도 꽤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이번 시즌 들어서 바뀐 세력이 돈 버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경쟁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코인 개발자들이나 그 코인을 펌핑시켜서 수익을 내려는 세력들도 우리 코인 가치 있다라고 선동해서 팔아넘기려는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자를 많이 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경쟁을 합니다. 유동성이 들어와야 가치 뻥튀기에서 투자자들 선동에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경쟁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일단 예전에는 이 시장 자체가 꿀통이라는 걸 몰랐고, 꿀통이라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제도권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알트코인이 수백 개였어요. 2021년에는 만 개가 넘죠. 근데 2025년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3,600만 개가 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똑같은 파일을 예전에는 소수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 파일을 더 많은 인원이 나눠 먹기 시작한 거예요. 한 명당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이것처럼 시중에 돈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코인의 개수는 많아져서 유동성을 유치하는 난이도가 과거보다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학습된 투자자들의 행동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오르면 알트코인 오른다. 특히 위에 시체가 없는 벤처 캐피탈들이 투자한 신규 코인들이 기회다. 대부분 투자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021년, 2022년 당시에 VC 묻은 코인 내에 투자해서 적게는 수십 배, 많게는 수백 배 대박을 친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코인 투자는 오로지 탐욕으로 돌아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대박을 노리고 이전에 이런 패턴으로 올랐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알트코인들이 무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알트코인들을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대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매수하기 시작하는 거죠.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세력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이 리스크입니다. 안 그래도 트랩을 누리다 뭐다 해서 가격 올리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데 이미 개미들이 저점에서 매수한 코인을 힘들게 올릴 필요가 있을까요? 아래에서 이미 매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좋은 일 해주기 싫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세력들이 돈 버는 방식이 바뀌는 징후가 포착됩니다. 차라리 새로운 밈코인을 발행하거나 신규 상장으로 해먹고 또 다른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 방식이 더 깔끔하거든요. 이렇게 바뀐 방식으로 세력들은 국내 거래소들과 사실상 짜고 치면서 가치 투자, 장기 투자하는 투자자들을 엿먹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메이저 거래소들은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강남구 삼성동 쪽에 사옥 사고, 사옥 짓고 있습니다. 코인 가치 뻥튀기 해놓고 상장시킨 번 돈으로 지금 강남에서 저평가된 지역인 삼성 잠실 라인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거래소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아십니까? 수수료?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상장 수수료입니다. 코인 프로젝트 팀이 상장하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공식적으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마케팅 비용 명목으로 거래소가 가져가는 돈이 수십억에서 수백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C들이 코인 개발자들이 상장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엑싯이라고 불러요. 엑싯. 우리 영화관이나 공공장소 가면 초록색 인간이 문 밖으로 나가려는 이모티콘 있죠? 그거입니다. 그거. 탈출. 수익 내고 탈출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디지털 개쓰레기를 가치인 척하면서 떠넘기고요. 본인들은 여러분들 돈 가지고 있는 거 탈출해서 잘 먹고 잘 산다는 마인드가 용어에서부터 느껴지는 겁니다. 과장 아니냐고요? 실제로 지금 탄탄하고 토크노믹스 좋다고 하는 종목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아래로 꼬라박고 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 중에 지금도 제대로 비즈니스 하는 코인이 몇 개나 될까요? 소수 있더라도 나머지는 개발 중 베타 테스트 아니면 아예 소식이 없거나 하겠죠. 주식시장은 가치 투자가 가능해요. 실적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기 때문에
실적이 나쁘면 주주들한테 욕먹어요. 주가가 떨어지면 본인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CEO는 회사를 잘 운영해야 할 동기가 있어요. 장기적으로 회사 가치를 높여야 본인도 이득이거든요. 근데 코인 프로젝트 팀은 어떻죠? 상장만 시키면 끝입니다. 상장할 때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서 해칭 숏 잡고 시장에 내다 팔면 수십억 수백억 원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ATM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 이후에 코인 가격이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없죠. 왜요? 어차피 고점에서 해칭 숏 잡아서 안정적으로 계속 팔면 되니까. 다시 투자할 만한 좋은 종목이다. 이런 대규모 VC들이 신규 상장시켰으니까 펌핑할 거다 라고 선동한 다음에 서서히 그리고 조용히 팔아넘기는 겁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가 VC가 사서 오를 거라는 근거로 매수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이거 불법 아니냐고요? 아니요.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법적인 책임이 거의 없어요.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핑계 대면 끝입니다. 실제로 많은 팀들이 이렇게 합니다. 자세히는 밝힐 수 없지만 프로젝트 A로 상장해 돈 벌고 그 다음 프로젝트 B로 상장해 또 벌고 그 다음 프로젝트 C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러면 벤처 캐피탈이 코인에 투자하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어떤 코인 프로젝트 팀이 VC한테 투자 프레젠테이션을 한다고 칩시다. 백서에는 혁신적인 블록체인 기술, 탈중앙화, 커뮤니티 중심 이런 말들이 가득하죠. 근데 VC는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VC는 개발팀들에게 이런 걸 물어봅니다. 기술은 알겠고 상장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메이저 거래소 상장 가능한가요? 언제쯤 가능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VC가 단돈 1원도 못 버는 코인 프로젝트에 몇십억 몇백억 원을 투자하는 이유가 뭘지를 생각해보세요. 그냥 투자자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상장 이후에 해먹고 나가려는 겁니다. VC들은 언제 돈을 회수할까요? 거래소에 상장되는 시점부터입니다. 상장 전에는 이 코인을 팔 수가 없어요. 누가 사줄 데가 없으니까. 근데 큰 거래소에 상장되면 하루 거래량이 수백억 수천억이 됩니다. 그때 VC는 자기가 받은 코인을 시장에 쏟아내면서 현금화하는 거죠. 그래서 VC가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이 팀이 거래소 상장을 성공시킬 수 있냐 이거입니다. 기술력? 아니요. 얼마나 매출을 내는지? 아니요. 실제 사용자가 얼마나 있는지? 아니요. 메이저 거래소에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상장을 언제 할 수 있는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최근 업비트와 빗썸이 상장 경쟁을 벌인 적이 있죠. 그 과정에서 많은 신규 코인들이 상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 어떻게 됐죠? 대부분이 상장 당일이 고점이었습니다. 심하게는 마이너스 90%까지 폭락하는 패턴을 보였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팀과 VC는 상장 전에 코인을 싸게 받아요. 극단적으로 비유하면 10원, 100원에 받은 코인이 상장하면서 1000원,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뭘 할까요? 당연히 팔아야죠. 10원에 받은 걸 10,000원에 팔 수 있는데 왜 안 팝니까? 그래서 상장 후 첫 고점에서 물량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걸 사는 사람들은 그 물량을 받아주는 호구가 되는 거고요. VC 코인을 추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VC가 투자했다는 소식만 나와도 상장 이전부터 이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은 이렇게 VC가 묻었다라는 내러티브를 역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살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자, 바뀐 비즈니스 모델에서 뽀찌를 떼먹는 사람들. 그럼 누가 진짜 돈을 벌까요? 이렇게 VC 수익을 일부 쉐어받을 수 있는 게 누구일까요? 이 코인 정말 괜찮다라고 투자자들에게 커뮤니티에 퍼나르는 에어드랍 작업, 야핑하는 사람들이 돈을 법니다. 이 사람들은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독자들 중에서 유저 활성화 지표를 늘리는 걸 도와줘서 그 대가로 코인 보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거래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미 활성 사용자가 10만 명 있고 트위터 팔로워가 50만 명 있고 디스코드에 5만 명 있는 코인과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코인들 중에서 어떤 코인을 상장시킬까요? 당연히 전자겠죠. 상장하자마자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날 게 뻔하니까요. 거래소는 수수료로 돈을 버니까 거래량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코인 프로젝트 팀은 상장 전에 이런 지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럼 그걸 누가 만들어줄까요? 바로 에어드랍 헌터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에어드랍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합니다. 지갑 연결하고 트위터 팔로우하고 디스코드 가입하고 테스트에 참여하고 이런 활동들이 쌓여서 프로젝트 활성 사용자 지표가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상장할 때 에어드랍 받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상장하기 이전에 코인 받아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수십억, 수백억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다들 체감이 안 되시는 이번 알트 불장이 여기서 왔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상장하는 시점에 가격이 몇 배, 몇십 배 뻥튀기 되어 상장되니까 VC들이 상장시키기 이전에 에어드랍, 프리세일 참여한 사람들은 시드의 몇십 배, 몇백 배가 퀀텀 점프하는 초불장을 경험했거든요. 자, 그러면 바뀐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더 이상 업비트 빗썸에 선물 사놓고 물 떠놓고 기도하는 메타는 어려워졌습니다.
되더라도 선택받은 정말 운 좋은 극소수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 코인이 가치가 있다라고 믿으면서 물려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 이 더러운 시스템을 이해하고 역으로 이용하실 건가요? 이렇게 바뀐 룰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알트코인은 대부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개쓰레기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VC들은 엑시시라고 부르면서 여러분들한테 떠넘기고 탈출합니다. 거래소는 그 개쓰레기 상장시켜서 번 돈으로 강남에서도 가장 노른자 땅 위에서 사옥 짓고 있습니다. 코인 프로젝트 팀은 상장만 시키면 수백억 벌고 다음 프로젝트 넘어갑니다. 그럼 대다수 투자자들은 뭐죠? 개호구 되는 거죠. 이 바뀐 룰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호구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 구조를 이해하고 역으로 이용하면 그러면 돈을 벌 수 있겠죠. 더러운 게임에 살아남고 싶으신가요? 그럼 제대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직시하셔야 합니다. 물 떠놓고 기도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부분의 코인 투자자들은 2017년, 2021년 당시 패턴을 근거로 알트코인을 사놓은 다음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한 방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먹어서 졸업하고 싶은 심리입니다. 근데 아까 전에 뭐라고 했죠? 그럼 과거의 방식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올리더라도 바닥을 지나서 지하실까지 떨어뜨리면서 매집하고 그러한 매집이 끝난 후 급등을 시켜 10배 언저리에서 모든 물량을 털어낸 다음에 지옥 보내는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화 기생충을 실사판으로 찍지 맙시다. 그 지하실에 같이 순장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집중해주세요. 주변에 VC 투자, 장기 투자한다는 지인들 중에서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100억 이상 잃는 경우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한 번에 몇백 프로, 몇천 프로 먹어서 인생 바꾸려는 건 정말 극소수에게만 허용되는 로또를 사는 것과 똑같구나. 그렇게 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다 잃는 방식이구나. 방법이 틀렸구나. 접근 자체를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저는 새로운 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플레이해서 2025년 현재까지 20억을 출금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 코인 투자로 몇억, 몇십억 버신 분들도 비슷하게 매매하는 걸 보면 이번 영상에서 다룰 내용이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바뀐 시장에서 코인 투자로 몇억, 몇십억 수준의 수익을 낸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코인의 가치, 기술력을 믿지 않고 탐욕을 믿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코인 투자로 수억, 수십억을 번 지인들 중에는 RWA니, 오라클이니, 영지식 증명이니, 블록체인 지식 해박한 사람들, 기술 믿고 가치 투자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중에 몇몇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굳이 입을 더럽히진 않겠고요. 문제는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어디 가서 확신 가지고 전문가 행세하시면 남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럴듯하게 그 코인 기술 줄줄 읊고 투자하는 VC가 어쩌니 하면서 미래가 창창한 것처럼 좋은 거 알려주듯이 블로그나 유튜브에다가 싸지르면은 정말 최악이겠죠. 제가 말을 이렇게 세게 하는 이유는 그런 헛똑똑이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모은 자산이 증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 주변인들의 관점만으로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코인 투자로 큰 돈을 번 유명인들보다도 이런 전문적인 지식들의 해박한 분들보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거 보면 성급한 일반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즉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더리움이 주목받고 올라간 건 스마트 컨트랙트 같은 기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ICO로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수익을 낸 사람들, 디파이에서 몇백만 원으로 몇백억 번 사람들이 이더리움 체인 기반으로 하는 덱을 사용하다 보니 수요가 늘어나서 오른 겁니다. 솔라나가 오른 거? 레이어 2 같은 기술로 오른 거 절대 아닙니다. 인코인이 수십만 배 급등해서 돈이 되는데 그게 솔라나 체인이니까 그만큼 수요가 몰려서 오른 겁니다. 샌드박스, 스테픈, 엑시 인피니티 이런 거 오른 거 게임 안에서 부동산 사놓고 캐시워크 하는 것처럼 걷고 게임하다 보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몇억, 몇십억 번 사람들이 속출하니까 너도 나도 눈 돌아서 돈 벌어보겠다 하는 것 때문에 오른 겁니다. 기술력, 알고리즘 좋아서 오른 거면 루나는 왜 마이너스 99%가 됐고 만트라는 하루 만에 왜 마이너스 95%를 찍나요? 루나 99.9% 폭락하기 전에 토크노믹스 탄탄하다고 난리 났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미래다, 도건이 천재다 이런 이야기 엄청 많았죠. 만트라 폭락하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물 자산 연동형 코인이다, 탄탄하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오히려 무한 발행으로 조롱받고 아저씨 아줌마들이나 사는 거라던 리플은 어떻게 됐습니까? 신고점 찍었잖아요. 장난으로 만든 도지코인은요? 일론 머스크가 장난치는 코인 아니었나요? 근데 이번 장에서 다른 코인들 다 빌빌길 때 더 잘 가지 않았나요? 이제는 코인이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저혈압이 절로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코인은 이해하기도 어려운 기술 같은 걸 믿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의 탐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재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술 같은 게 아니라 1번 트럼프, 머스크, 피터필, 바이낸스 CEO였던 자오창펑 같은 코인 시장에서 유명인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2번 비즈니스 모델에서 투자자들이 광기를 가질 수 있는가. 3번 리브랜드 해킹으로 인해 입출금 막힌 상황처럼 관련된 이슈가 투자자들이 눈 돌아갈 만큼 큰 상승을 보였던 재료인가. 코인 시장은 이렇게 기술력을 믿는 게 아니라
시장의 다른 투자자들을 선동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로 몇억, 몇십억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종목의 미래에 집착하지 않고 적당히 먹고 만족한다는 겁니다. 메이플스토리 해보셨나요? 메이플스토리에서는 레벨을 올릴수록 세집니다. 레벨을 올리려면 몬스터를 잡아서 경험치를 쌓아야 하죠. 저는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숫자 25와 49를 기억해야 합니다. 25레벨이 2차 전직 조건이고요. 49레벨이 3차 전직 조건입니다. 이 25와 49가 뭐냐? 10% 수익률을 내는 횟수입니다. 10% 수익률을 25번 내면 시드가 10배가 되고 10%를 49번 내면 100배가 됩니다. 워렌 버핏 수익률 20% 이야기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뒤에서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RPG 게임과 같이 레벨을 올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레벨 1 올리기, 그러니까 10% 수준의 수익률은 리스크 관리와 차트를 보는 눈을 길러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어느 정도 훈련이 된 사람들은 가능한 방식입니다. 100만 원이더라도 누적 10% 복리로 49번 하면요 1억이 됩니다.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100만 원에 1.1을 49번 곱하면 1억이 넘어갑니다. 한 방 노리다가 전 재산 날리는 것보다 훨씬 빠릅니다. 이렇게 트레이딩을 RPG 게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10%당 레벨 1을 올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차근차근 레벨 1에서 레벨 49까지 올리는 겁니다. 게다가 중간에 2배, 3배 수익이 나는 기회도 있어요. 경험치 2배 이벤트가 열리는 거죠. 그러면 더 빨라지겠죠? 한 번에 레벨 20을 점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핵 쓰는 겁니다. 벤당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서 수억 수십억을 번 코인 투자자들은 종목의 미래에 계좌 전체의 운명을 맡기지 않습니다. 대신 무위험에 가깝거나 손익비가 유리한 지점에서 10%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만족하거나 원칙으로 삼는 지점에서 매도를 하며 수익률을 누적해서 쌓아갑니다. 물론 시드가 커지면 복리 효과가 멈추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워렌 버핏이 시총 1조짜리 주식에 1000억 원 투자했는데 그 기업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돼서 투자한 1000억 원이 1조 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워렌 버핏 전체 계좌에서는 1%도 안 되는 수익률인 것처럼 말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고속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이 누적되면 큰 수익이 됩니다. 코인은 변동성이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수십 퍼센트는 물론이거니와 수백 퍼센트, 수천 퍼센트를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하루에 반토막 가는 종목들도 있죠. 이렇게 코인이 가진 변동성을 활용해서 유리한 싸움을 누적해가면 드라마틱한 수익을 누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를 먹으려는 한탕주의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한 번에 그렇게 많이 먹으려고 하는 거는 반대급부로 마이너스 90% 이상을 이룰 수 있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종목의 미래에 집착하지 마세요. 이 코인 $10,000 간다더라,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이 코인 VC 투자 받았대요.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잃기 어려운 방법을 찾아내고 내가 잃었을 때 잃는 금액을 최소화하고 벌 때 벌 수 있는 금액을 최대화하는 전략을 누적시켜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트레이딩에 좋은 종목은 손익비가 좋은 자리를 주는 종목입니다. 나쁜 종목은요, 손익비가 안 좋은 자리를 주는 종목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더라도 손익비 좋으면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예시일 뿐입니다. 반대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메이저 코인이라도 손익비 안 좋은 자리라면 나쁜 종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손익비를 높여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제 다른 영상들에 다루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아래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관점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내용의 가치를 느끼신다면 들어와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코인 투자로 몇억 몇십억을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는 한쪽 손을 묶어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코인은 결국 존버하면 오를 거니까 매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상승 관점만 생각하는 건데,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인 시장의 기회는 변동성에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아래로 엄청나게 출렁이는 과정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몇 배, 몇십 배 상승하는 것만큼 하루에 반토막, 심지어 90% 폭락하는 종목이 생기는 게 코인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승해서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고집하는 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는 것, 한 손을 묶어놓고 복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실제로 이번 장에서 알트코인들이 폭락하는 건 현물이나 상승 관점 베팅하는 사람들에게는 지옥이었겠지만 숏 포지션을 플레이하시는 분들 기준으로는 대상승장이었습니다. 레버리지 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락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카드가 나에게 있다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게 생각이 들면요, 무조건 오를 거라고 행복회로 돌리면서 상승만 생각하며 냉정함에 잃는 포지션이 아니라 시장을 중립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됩니다. 상승이든 하락이든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열리기 때문에 오직 손익비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 자리는 손익비가 좋네, 들어가자. 이 자리는 손익비가 안 좋네, 조심해야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장이 오르든 내리든
손익비가 좋은 기회를 기다릴 수 있는 여유를 갖출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센터링이 털리는 상황이나 이성적으로 판단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환경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시장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오직 손익비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새로운 기회가 생길 때마다 바로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시드 수십 배 불리기 불가능한 거 아닙니다. 방법이 다른 겁니다. 숫자 25, 숫자 49 기억하세요. 레벨 25, 레벨 49 함께 찍어봅시다. 감사합니다.